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파 연준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게 발표된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떨어지네요. 어땠습니까? 일단 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줬고요. 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6% 하락, 나스닥이 1.6% 하락, S&P 500 1%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 보면은 뭐 대부분의 업종, 모든 업종이 다 떨어졌지만은, 뭐 몇몇 종목은 강세를 나타냈는데, 테슬라가 2%대 상승했고,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6.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인 포티넷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9%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사운드 AI가 28% 상승, 빅베어 AI가 10%대 상승, 그 다음에 C3 AI가 6%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우버가 5.5% 상승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29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주당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5센트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와서 5.5% 상승을 했습니다. 월러 연준이사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연은총재는 기준금리를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월러 연준 이사와 같은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미국 증시 현재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랠리에 지금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이 기술적으로 4,100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더 많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발언부터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더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연준에서는 최종 금리를 5%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워낙에 많이 저는 노출이 됐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큰 악재입니까? 지금 시장의 뭐 점도표상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점도표는 5.1%, 금리 상단은 지금 두 번 정도 더 올리면 5.25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이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제가 체크 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CME 즉 이제 패드워치 쪽에서는 좀 금리를 올 9월에 6%까지 갈 수 있다는 쪽에 지금 배팅하는 쪽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지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뉴욕 연은 총재 발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올해 말에는 그래도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하 없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 부분 높이 한 다음에 뭐 한두 차례 인하하더라도 그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지금 인플레 목표치가 지금 2%인데 그거보다 크게 웃돌고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몇 년간 충분히 높은 금리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그렇고 뉴욕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디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저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고금리가 상당 부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가져와 주신 두 분의 발언 모두 다 연준에서는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준에서는 이제 비둘기파들이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올리더라도 내리더라도 굉장히 좀 완만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없어졌다고 지금 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25bp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제 그 싸움이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둘기파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엔 지표 보고 결정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비둘기파들이 뭐 결국에는 걔네들도 지표를 보기 때문에 네. 그 파월이나 전체적인 연준의 분위기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에 CPI 지표를 항상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최원재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얘기해 볼 텐데요. UBS 쪽에서는 이번에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기술주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S&P 500이 이제 구성하는 쪽에서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4,200을 바로 목전에 앞에 두고 지금 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아니면 그 상단에서 지금 매물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4,100선 아래로 내려가면 기술적으로는 더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1월에는 상당히 강했고 2월에는 상승폭이 그것만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3월에는 그거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와 관련된 결론을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락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한 전망이 더 걱정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1분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몇몇 호실적을 낸 종목들 우버나 포티넷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늘어났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상승했지만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8% 정도 좀 급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서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망신인데요. 예, AI 이거 뭐 관련해서 해프닝 정도로 볼까요? 일단 뭐 광고에서 뭐 오답을 내놨다 뭐 네. 그런 이제 뭐 그런 뉴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 시장이 결국에는 구글이 그 동안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 MS가 이제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하지만 MS 측이 뭐 바로 이제 구글을 넘어서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MS가 들어오고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국내에서도 AI와 관련해서 같이 좀 흔들릴 거로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상당 부분 주가가 뭐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은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뭐 아침 방송에서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6개월 내 상당 부분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거 연관지어서 사업을 확대하고 뭐 실적은 바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AI에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그런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보다는 많이 뒤져 있고 뭐 중국에서 정부 측에서 AI를 집중적으로 좀 기업들의 육성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좀 뒤져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다음에 셀바스 AI, 그다음에 솔트룩스 이 세 업체들이 뭐 마인즈랩 뭐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주가 하락폭이 조금 제일 큰 거는 최근에 이제 솔트룩스인데 CB하고 BW가 시장에서 2월 6일자로 1,000만 주가 풀렸어요. 그런데 당장 이제 물량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정고점이 한 3만 원 넘어서면 물량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선조정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주들이 밀리는데도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떨어진 것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1월 그리고 2월 전 이제 월봉으로 계속 양봉이 나오는지 이걸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봐오고 있는데요. 양봉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 200달러를 돌파했는데 차트 잠시 보시면은
그냥 101달러가 저점이었죠. 근데 100달러에서 200달러 갔다고 보면 100% 상승했는데 네. 뭐 월봉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봉 2월 달에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양봉은 2월 달에는 지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봉의 길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축소될지 더 확장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확인했지만 한 차례 더 이제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미국 증시 흔들리면 테슬라도 지금 올랐던 만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 지금 200달러에서 사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모멘텀만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지고만 할 수 있다면은 네. 사도 괜찮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서두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내려오면은 월봉 체크하고 주봉 체크하면서 뭐 일봉도 같이 체크하고 미국 증시 같이 체크하면서 지수 같이 체크하면서 그때 매수에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 보면 5개월 밀렸다가 2개월 정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 자체가 워낙에 상징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일까요? 200달러 뭐 돌파한 거는 뭐 긍정적이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미국 증시 지수의 영향을 받은 게 결국엔 2차 전지 쪽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200달러 돌파했다고 뭐 크게 환호하기보다는 상승률이 뭐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테슬라 기준으로 네, 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한다면 2차 전지 쪽도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을 이겨낼 정도의 강력한 힘은 약간은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제 또 올랐는데 미국 증시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부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네. 저는 미국 증시에 영향받아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아니면은 좁은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뭐 조금 이런 장세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박스권 상단 시원하게 돌파 못하면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옵션 만기일 뭐 지나가고 다음 주 초 뭐 조금 더 상황 지켜보면은 뭐 지수 향방이 좀 가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해외적으로도 미국 증시가 흔들린 것도 살짝 있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또 부담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몇 주 동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좁은 박스권에서 이 종목들을 잘 골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